아하, 참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갑질이란 표현 있잖아요. 이게 사라질 기미가 안 보여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평온했던 아침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둔기를 저렇게 들고 있어요. 저 남성이 누군가를 찾더니 한 직원에게 달려듭니다. 직원을 위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CCTV 시야 밖에서는 저 남성을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이 말리지만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요. 이제 보안 요원으로 보이는 다른 직원이 찾아오고 나서야 저 동작을 멈췄다고 합니다. 여전히 둔기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아파트 입구 쪽인데요. 네. 이 남성이 지금 둔기를 들고 있는데 화단 쪽으로 가더니 화단을 향해 둔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대낮이었어요. 주변에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네. 한 주민이 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로 대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후에도 저 남성은 계속해서 화단을 부쉈다고 하는데요. 네. 저 남성이 저렇게 난동을 부린 이유는 외출한 사이 집을 봐달라고 한 자신의 요구를 관리사무소에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저 이유가 황당합니다, 진짜. 이게요, 이 사람 진짜, 이제 입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46이면 이제 자기 자신도 알 정도 나이예요. 이런 사람이 아마 이제, 아침에 보니까 자택 현관문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났던 모양이에요. 본인은 외출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수리센터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오라고 불러서 고치면 되는 것이지. 네. 바로 어디로 전화를 했냐면 관리사무소로 전화한 거예요. 아하. 그럼 관리사무소 있는 분들이 잠금장치 고쳐주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있더니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몇 시간 그러면 외출을 해야 되니까 아하. 잠금장치 못 고치면 와서 집 좀 지켜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하. 집 좀 지켜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야, 집안에 전등도 좀 갈아 끼워주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전등 이야기 할 때쯤 돼서는 이건 시비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시비하겠다는 그 의미죠. 결국 그 관리사무소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고요. 네. 그러자 이제 그 과정에서 네. 인터폰으로 전화했겠죠. 아마 좋지 않은 그 언행이 서로 오고 간 것 같아요. 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욕을 하면 나이 먹은 사람이 욕 먹고 또 기분 나쁘니까 같이 왜 욕해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감정이 상하니까 아까 나오는 것처럼 네. 야구방망이 들고 지금 뛰어들어온 거거든요. 네. 이게 어른스럽지 못한 진짜 치졸한 행동이죠. 조금 전 보세요. 지금 CD 보시죠. 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다짜고짜 그랬대요. 조금 전 전화 받은 사람 누구냐. 저희가 그냥 순화해서 저렇게 그렇죠. 썼지. 저 사람이 저걸 사람이라 했겠어요. 들어올 때. 조금 전 전화 받은 XX라 표현했겠죠.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일 거예요. 다짜고짜 저렇게 하면서 보세요. 위협을 가하니까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중반부터는 이제 김복준 교수님 말씀대로 서로 감정이 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거나 했을 수는 있는데 처음 봤더니 자택 현관문에 잠금 장치를 고쳐달라이잖아요. 근데 네. 이 관리사무소는 공용 그 부분을 관리를 해주는 곳이지 네. 전용 부분인 본인의 자택과 관련된 부분을 관리해주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예를 들면은 명확히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전화를 걸어서 잠금 장치에 고장이 있으니 고쳐달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안내로 우리의 관할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전 바로 이 뒤에 그렇다면 우리 집을 좀 지켜달라고 넘어가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서 여기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전형적인 갑질에도 사실은 전형적인 갑질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던 뭐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아서 경비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도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맞아요. 어려우니까요. 네네. 근데 이러한 갑질이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갑질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해결책은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입주민과 관련되어서 이런 관리사무소들은
입주민 자치위원회에서 그 관리사무소에 대한 것을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갑질의 지위에 있고 내가 저 사람들을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것인가. 너무 답답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뉴스파이터가 앞서서도 이 아파트 같은 공동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갑질로 인한 이 피해 사례 여러 차례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어떨 때는 보면 자기가 그 입주민 대표 뭐 회장의 아들이었다는 등 그리고 뭐 분양사의 뭐 대표였다는 등 뭐 자기가 대단한 그게 어째서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식의 지금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진 의원님. 관리사무소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상식이라면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뭐 자기는 입주민이기 때문에 입주민의 어떤 요구는 관리사무소는 우리가 입주민들이 거둔 어떤 그 관리금을 가지고 운영되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관리비로 월급 받으니까. 예. 아하. 그러면 본인 혼자서 그분들 월급 다 주시나요? 네. 그리고 또 그 구분 아까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잖아요. 개인이 수리해야 될 것과 공용 그러네요. 관리하는 맞아요. 거 구분도 못하는 분이면 네. 본인이 무지한 거를 생각해야죠. 네. 저렇게 여기서 폭력 저분은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욕설이 조금 오고 갔다 해가지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현장으로 쫓아갈 정도면 분노 조절 조금 장애가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잠시 뒤에 우리 김동철 교수님께 여쭤보고요. 예. 걱정되는 게 저렇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짜고짜 들어와서 폭행을 했으니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부상을 당하셔서 걱정됩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네, 지금 야구방망이를 사용하면 특수폭행인데요. 아하. 폭행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구방망이는 이제 제대로 안 맞고 스치기만 해도 이제 골절도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데 네. 이 사건에서도 지금 직원 한 분이 야구방망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손등에 멍이 들고 목과 얼굴이 또 빨갛게 교묘하게 지금 올랐어요. CCTV 없는 데서 지금 폭행이 네, 일어났어요. 구석 부분에서 아마 일어난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그친 게 너무나 이제 다행이고 네. 이 시간 동안 또 업무 방해도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사실 입주민들도 이 시간에 관리사무소 업무를 못 보고 계속 피해를 입은 간접 피해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모로 진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입주민 전체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분께서 큰 피해 입은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피해를 당하신 분은 아마 근무 제대로 못 하실 거예요.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는데. 그런데요. 앞서 그 CCTV를 보면요. 김동철 교수님. 저렇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그 행동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밖에 나가서 화단을 상대로 분풀이하는 모습은요. 정말 소름 끼칩니다. 뭐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 분명히 이제 뭐 다 영상으로 네. 보셨겠지만은 그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분을 어떻게 삭힐 수 없으니 이렇게 이제 사물에 대하고도 네. 사물에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참을성이 없다, 뭐 과잉행동 분노 장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증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우월감에 대한 표출입니다. 아. 스스로에 대한 우월감들을 어떻게 발산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폭력적인 부모들이 나타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기질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항상 소극적으로 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로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네. 이게 과잉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성격적인 장애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46입니다. 세상 물정 알 만큼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글쎄요, 단언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가정을 꾸리고 있을 가능성도 커요.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의 또 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가족망신 다 시켰어요. 저 나머지 가족들이 저 아파트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정말로 저런 무모한 행동, 정말로 처벌을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저 남성에게 처벌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네. 앞서서 김호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도 있고요. 저 상황에서 지금 둔기를 들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 일반적인 폭행보다도 위험한 물건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특수 폭행이고 아하. 거기에다가서 둔기를 들고 와서 분명히 이제 뭐 욕설 같은 것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 협박 각각 별도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